질의 시간 순서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 그 다음 순서인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사실 국민은 이미 검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죠.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의 활용은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죠. 검찰 개혁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 세력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예?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와 비교하면 검찰 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논리적 맥락이 상당히 어긋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 조직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들 미국 같은데 경찰 엄청 많은데 거기 경찰은 다 부패하겠네요. 그럼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들 경찰 조직이 작은 데들 거긴 다 청렴합니까? 경찰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죠.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 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 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아니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 대상도 얼마 안 되는 걸 기소 수사 분리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기소 수사 이쪽 저쪽 가서 손 타가지고 자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단호하게 의해서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선은 윤동호 교수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이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공수처가 장래에는 이제 공소 기능만 갖고 오히려 공소청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워낙 작은 조직이고 인원도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 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또 개선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기소 분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가정이 개혁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되겠는가? 그럼 현재 수사 기소가 통합되어 있는 검찰청 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왔습니까? 그 사이에? 내오지 않았으니까 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원칙하에 견제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권들을 강화해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권한남용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 조직을 또 응징하고 개혁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강점인데 어떻게 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 그러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재의 나와 있는 개혁 법안대로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 경찰 권력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법 통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영장 단계, 즉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기 전에도 이미 많은 그 수사의 개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참고 의견 드려도 될까요? 짧게만 말씀 주시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조정론, 신중론, 경찰 비대화론, 또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서 공수처를 들고 있거나 검찰총장의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 돼 있느냐 보면은 저도 이제 헌법과 법률 오래 많은 재판을 했고 재판 연구관도 했고 법률 문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헌법과 법률 요점이 무엇인지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숙고하셨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논의해오고 또 논의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끄집어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무슨 형사사법 시스템입니까? 무슨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전혀 무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맞지 않는 개념들을 차용해서 이 자리에 그 논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들을 반영한다는 말들이 떠오를 정도의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주권자의 결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조직법에 관해서 정부 조직법 하나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국수입법, 법률 조문들 또 검토 보고서들 다 살펴보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